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기 어려운 실제 사건, 바로 웨딩 케이크 사건을 소개하려 합니다. 완벽해야 했던 결혼식이 단 몇 초 만에 악몽으로 바뀐 그날의 이야기, 함께 따라가 보시죠. 결혼식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사랑을 맹세하고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날의 예식장 역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하얀 장미와 붉은 장미가 어우러져 통로를 장식했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반짝이며 금빛을 흩뿌렸다.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하객들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신부는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긴 베일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화사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야. 반드시 그렇게 기억될 거야.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불안을 달래려 했다. 한편 신랑은 대기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 겉으로는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너 괜찮냐? 라는 친구의 물음에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긴장해서 그래. 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차갑게 젖어 있었다. 양가 부모들은 로비에서 손님을 맞았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의 바른 인사가 오갔지만 그 속에는 서로 다른 긴장과 부담이 숨겨져 있었다. 결혼식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자리인 동시에 두 가문의 체면이 걸린 자리이기도 했다. 하객들은 속속 자리에 앉았다. 어떤 이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예식장이 정말 예쁘다 고 감탄했고, 어떤 이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하렴 이라고 속삭였다. 모두가 행복을 기대하며 웃고 있었다. 드디어 식이 시작되었다.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웨딩 행진곡이 흘러나왔다. 신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입장했다. 순간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고 하객들은 감동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신랑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동시에 큰 숨을 내쉬었다. 누구의 눈에도 그가 지나치게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였다. 그날 누구도 불행을 예상하지 않았다. 모두가 믿었다. 이 사랑이 앞으로도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그러나 단 몇 분 뒤 이 결혼식은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운명이었다. 신부가 입장하자 예식장은 마치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스쳤고 하객들의 시선은 모두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웨딩홀 중앙 통로 양옆에는 작은 꽃잎이 흩날렸고 그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신부는 살짝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긴장 탓에 입꼬리가 떨렸다. 신랑은 그녀가 다가오는 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미소를 띄었지만 손가락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는 힘차게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분이 하나 되는 축복의 날입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하객들은 환호하며 손뼉을 쳤다. 일부는 눈시울을 붉히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특히 양가 부모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들에게 이 순간은 단순히 자녀의 결혼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주례가 단상에 올라와 따뜻한 목소리로 설교를 이어갔다. 그는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며 결혼은 서로의 불완전함을 보듬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간주했다. 하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지만 신랑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의 눈빛은 자꾸만 바닥으로 향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서약의 순간이 다가왔다. 사회자가 신랑에게 질문했다.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까? 신랑은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하객들은 그저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어 신부에게 질문이 이어졌다.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까? 신부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네, 그렇습니다. 라고 또렷하게 대답했다. 박수와 환호가 예식장을 메웠다. 음악이 다시 흘러나왔고 사회자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분위기는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 속에서 신랑은 계속해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드디어 많은 하객들이 기대하던 순간 케이크 커팅식이 시작되었다. 사회자는 환한 미소로 말했다. 이제 두 분이 함께 첫 번째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대 중앙에는 높이 3단으로 쌓인 웨딩 케이크가 있었다. 눈처럼 하얀 크림이 케이크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금빛 장식과 작은 초콜릿이 반짝였다. 꼭대기에는 신랑 신부를 형상화한 작은 인형이 놓여 있었다. 신랑과 신부는 함께 케이크 칼을 잡았다. 사회자가 농담을 던지자 하객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이어 울려 퍼졌다. 신부는 조심스레 케이크를 잘라 작은 접시에 담았다. 그녀는 장난스러운 눈빛을 띠며 케이크를 들어 신랑의 입 앞으로 가져갔다. 그 순간 신랑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했다. 입꼬리가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마치 무언가를 참으려는 듯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신부는 그저 웃으며 한 입만이라고 속삭였지만 신랑의 손은 이미 경직되어 있었다. 하객들은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웃고 있었다. 그러나 단 몇 초 뒤 이 예식장은 축복의 자리가 아닌 악몽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신부가 작은 접시에 담은 케이크를 신랑의 입 앞으로 가져갔다. 그녀는 긴장 속에서도 웃음을 지으며 장난스레 말했다. 자, 한 입만. 하객들은 카메라를 들고 셔터를 누르며 환호했다.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예식장을 채우는 듯했지만 그 순간 신랑의 눈빛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손은 경직된 채 허벅지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신랑은 갑자기 손을 뻗어 케이크를 거칠게 쳐냈다. 쾅! 접시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크림과 케이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치맛자락에도 크림이 묻었다. 순간 예식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그러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머야, 저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 신부 울잖아. 웅성거림이 번지고 하객들의 얼굴은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신부는 순간적으로 멍하니 서 있다가 곧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의 손은 아직 케이크 조각을 들고 있는 듯 허공을 향해 굳어 있었고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신랑은 케이크가 흩어진 바닥을 노려보다가 남은 케이크를 두 손으로 잡아들더니 갑자기 방 안구석으로 던졌다. 크림과 초콜릿이 사방에 튀며 벽에 부딪혔다. 하객들의 비명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저게 뭐야? 세상에,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누구 좀 막아. 사회자는 당황한 얼굴로 마이크를 붙잡았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예식장 직원들이 황급히 뛰어들었고 일부 하객은 신부 곁으로 달려와 그녀를 감쌌다. 신부의 어머니는 딸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괜찮아, 괜찮아 를 반복했다. 신부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이미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신부의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신랑 쪽으로 다가갔으나 주변에서 그를 말렸다. 신랑은 여전히 흥분한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라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 하객들에겐 변명조차 되지 못했다. 하객들 사이에는 분노가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이건 모욕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신부를 저렇게 올리다니. 저 결혼은 끝난 거야. 예식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몇몇 하객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고 남은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 속에서 서로 속삭였다. 사회자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여러분,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허공에 흩어졌다. 이미 예식은 끝나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순간을 목격한 하객들은 훗날 한결같이 말했다. 그건 악몽이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박수치던 순간이 단 몇 초 만에 무너졌어요. 신부는 울었고 신랑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장면이었죠. 케이크가 날아가 벽에 부딪히는 순간 예식장의 공기는 완전히 깨졌다. 하객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당혹스러워했고 일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부모들은 황급히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예식장 안은 혼돈 그 자체였다. 신부는 굳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충격과 수치 그리고 서러움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신부의 친구 몇 명이 달려와 그녀를 감싸 안으며 괜찮아,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속삭였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신랑은 제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나도 모르게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몇몇 하객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지금 장난하냐? 이건 모욕이다. 결혼식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제정신이야? 예식장 스태프들이 뛰어들어 흩어진 케이크 조각과 깨진 접시를 치우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었다. 사회자는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여러분, 잠시만 진정해 주십시오. 지금은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아무도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신부의 어머니는 흐느끼는 딸을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신부의 아버지는 분노에 치를 떨며 신랑 쪽으로 걸어가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그를 말렸다. 신랑의 부모 역시 황급히 다가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사과했지만 그것은 차갑게 식은 예식장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한 하객은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을 확인하더니 곧장 인터넷에 올렸다. 영상은 불과 몇 분 만에 퍼져나갔다. 웨딩 케이크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그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가 치솟았다. 예식이 사실상 중단되자 하객들은 삼삼오오 흩어졌다. 일부는 신부를 위로하기 위해 남았지만 대다수는 씁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 웨딩홀 로비에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신부는 어떡하냐? 라는 속삭임이 가득했다. 그날 밤 사건은 이미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었다. 오늘 결혼식 갔다가 충격받음, 신랑이 케이크 던지는 장면 실시간 목격이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목격자들은 각자 본 장면을 공유하며 분노와 충격을 표현했다. 신부가 울면서 서 있는 모습이 잊히질 않아요. 하객들이 다 얼어붙었는데 신랑은 계속 중얼거리기만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정말 최악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온라인 뉴스에는
이미 관련 기사가 실렸다. 케이크 던진 신랑, 신부는 눈물만이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 일부가 기사에 삽입되었다. 기사 댓글창 역시 폭발적이었다. 저런 남자랑 어떻게 결혼을? 신부가 너무 불쌍하다. 이건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심각한 폭력적인 행동이다. 언론은 사건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고 예식장 관계자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며 당사자들의 상처를 고려해 더 이상 말씀드리긴 어렵다 라고만 답했다. 그러나 불길은 이미 번지고 있었다. 사건 영상은 업로드된 지 단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어섰다. 처음에는 지인들 사이에서만 공유되던 영상이었지만 곧 대형 커뮤니티의 메인 화면에 올라가면서 불길처럼 번졌다. 웨딩 케이크 사건이라는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의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영상 속 장면은 짧지만 강렬했다. 신부가 케이크를 건네려는 순간 신랑이 그것을 내던지고 예식장이 얼어붙는 모습, 이어 신부가 울음을 터뜨리고 하객들이 충격에 휩싸이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몇 번이고 영상을 돌려보며 분노와 안타까움을 동시에 표했다. 댓글창은 폭발적으로 달렸다. 신부가 너무 불쌍하다. 평생 기억에 남을 날이 이렇게 망가졌다니. 저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폭력이지. 스트레스라고. 다들 결혼식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다고 저런 짓을 하냐? 신랑의 본성이 드러난 거다. 저런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 동정과 분노가 대부분이었지만 극소수는 신랑을 두둔하는 목소리를 냈다. 혹시 무대 공포증 같은 게 있었던 건 아닐까? 결혼식이 워낙 부담스러워서 순간적으로 통제력을 잃은 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곧장 반박에 부딪혔다.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나? 결국 상처받은 건 신부다. 해외 반응도 빠르게 이어졌다. 영문 자막이 달린 영상이 유튜브와 틱톡에 퍼지면서 전 세계 네티즌들이 이 사건을 접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한 네티즌은 이건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다. 사랑이라면 상대를 존중했어야 한다. 라고 썼고 영국의 한 사용자는 만약 내 친구가 저런 결혼을 했다면 당장 도망치라고 조언했을 거다. 라고 남겼다. 일본과 동남아 커뮤니티에서도 영상이 공유되며 한국의 결혼식 문화와 압박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틱톡에서는 사건을 패러디한 짧은 영상들이 쏟아졌다. 어떤 영상은 신랑이 케이크를 던지는 장면을 과장되게 재현했고 어떤 영상은 울고 있는 신부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며 해시태그 JUSTICEFORBRID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어떤 이는 신랑이 케이크를 던지는 순간을 슬로 모션으로 편집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결혼식이라는 자막을 붙였다. 인스타그램에는 신부를 응원하는 게시물들이 이어졌다. 누군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림을 그려 올리며 당신은 잘못이 없다라는 문구를 적었다. 또 다른 이는 꽃다발 사진과 함께 이 글이 그녀에게 닿기를. 당신의 상처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라고 썼다. 페이스북 그룹에서는 신부의 선택을 응원하는 글이 공유되었다. 이 결혼은 재고해야 한다. 아직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건 신의 신호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길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유튜브 반응 역시 뜨거웠다. 사건 영상을 다룬 수많은 해설 영상이 쏟아졌다. 어떤 유튜버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신랑의 행동을 분석했고 또 다른 이는 결혼 문화 자체를 비판했다. 영상마다 수십만 건의 댓글이 달리며 사람들은 끝없이 토론을 이어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결혼이란 무엇인가
사랑에서 존중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주제를 던지며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다. 사건이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키자 방송국들은 앞다투어 패널을 섭외해 토론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웨딩 케이크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 결혼과 인간관계 전반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 심리학자들은 입을 모아 신랑의 행동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 임상심리학자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상황은 사회 불안이 있거나 압박감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심리적으로 큰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압박이 있었다 해도 폭발적인 분노와 파괴적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심리학자는 신랑의 무의식적 심리를 짚었다. 케이크를 서로 먹여주는 행위는 결혼식에서 앞으로의 삶을 함께 나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건 무의식 깊은 곳에서 관계 자체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상징적 장면을 무너뜨린 행동이 너무나 크고 명확합니다. 사회학자들은 결혼식 문화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 교수는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현대의 결혼식은 사랑의 축제라기보다 사회적 체면과 과시의 장으로 변질된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남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은 예비부부를 옥죄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압박이 폭발한 비극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회학자는 젊은 세대의 결혼관 변화를 언급했다. 이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차라리 소규모로 조용히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가 꼭 필요한 게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웨딩 케이크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사회적 결혼 관습에 대한 경고장일 수 있습니다. 문화 연구가들은 이번 사건이 대중문화 속에서 상징적으로 소비되는 현상에 주목했다. 틱톡과 유튜브에서 수많은 패러디가 쏟아진 것을 두고 한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충격적인 사건을 단순히 비극으로만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유머, 풍자, 밈으로 가공하면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집니다. 웨딩 케이크 사건이 전 세계에서 패러디되고 있는 건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결혼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은연중의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방송과 신문, 칼럼에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결혼은 무대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불안과 약점을 공유하고 그것을 감싸 안으며 함께 가는 과정입니다. 만약 감정을 터놓고 대화하지 못한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폭발하고 맙니다. 심리학자 한 명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던집니다. 화려한 결혼식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그 존중이 없다면 어떤 화려한 무대도 단 몇 초 만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며칠이 지난 후 신랑은 결국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의 첫머리에서 저의 행동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죄드립니다. 라며 고개 숙인 심정을 밝혔다. 이어서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결혼식 당일 극도의 불안과 압박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다는 것,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제 정신을 흐리게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고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 사과문은 여론의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 댓글에는 냉혹한 반응이 가득했다.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신부가 받은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본성이다. 정말 후회한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라. 신랑은 글 마지막에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다. 라고 덧붙였지만 이미 대중의 마음은 돌아서 있었다. 반면 신부는 철저히 침묵을 지켰다. 단 한 번 그녀는 짧은 글을 올렸다. 지지와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조용히 제 자신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오히려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그녀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양가 가족의 반응도 엇갈렸다. 신부 측 가족은 언론 노출을 최대한 피하며 가까운 지인들만 통해 목소리를 전했다. 신부는 며칠째 식사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다가 깨어나곤 합니다. 가족들이 곁에서 지켜주고 있지만 그녀가 겪은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신랑 측 가족은 연신 사과하면서도 아들의 행동을 부분적으로 해명하려 했다. 평소에도 예민하고 긴장하면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특히 압박이 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본인도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증언도 잇따랐다. 신랑의 대학 동창은 평소에도 다혈질적인 면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결혼식에서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 고 말했다. 반면 신부의 친구는 사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갈등이 많았다. 신랑이 자주 예민하게 굴었고 신부가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다. 라고 털어놓았다. 언론은 이런 증언들을 종합해 보도했다. 기사 제목은 하나같이 자극적이었다. 결혼식에서 드러난 신랑의 본성? 사건 전부터 갈등이 있었다는 증언 나와. 신부는 침묵, 신랑의 사과는 진정성 있나?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결혼식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와 성격, 나아가 결혼 제도와 문화 전반을 돌아보게 만드는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었다.